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새벽 정부와의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짓고 아침 7시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양측은 코로나19 중증도별로 간호사를 배치하는 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제 하루 2,000명이 넘게 나온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동안에는 1,900명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름여 뒤 시작되는 추석 연휴, 방역 대책 등은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 가족 모임 기준은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확산세를 키우지는 않을지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취했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 시민이 북한에 들어가면 체포되거나 장기 억류될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본 겁니다.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은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여행 금지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불가리스 사태 등의 책임을 지고 경영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또 한 번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사모펀드 측과 남양유업 간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수개월 동안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병사 2명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조교로 복무하면서 후임병 주요 신체에 전기 드릴을 갖다 대고 성희롱 등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경찰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경찰이 오늘 새벽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막판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등 5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이다가 11시간 만인 새벽 2시쯤 합의문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7시로 예정됐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철회됐습니다. 우려됐던 의료 공백과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모두 13번 협상이 있었습니다. 60일 가까이 4자릿수 확진자에서 줄지를 않고 있는 현재의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파업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데 양측에서 모두 뜻을 모았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된 건데요. 그동안의 쟁점들에서 어떻게 의견차를 좁히게 됐는지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오늘 새벽 2시쯤 협상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상호 간의 진정성을 토대로 파업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합의에 힘써준 보건의료 노조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노조는 오늘 아침 7시부터 예정돼 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파업 자제를 요청했고 노조 측도 공감대를 갖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오늘 협상에서 그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5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중증도별로 간호사를 배치하는 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겐 생명안전수당을 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책임의료기관을 늘리고 교육전담 간호사와 야간 간호료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합의문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첫 걸음을 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와 12차례에 걸쳐 논의를 벌여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필요가 극에 달하자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겁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 확충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예정 시각을 5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철회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74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내일 추석 연휴를 고려한 한 달짜리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방역 피로감이 워낙 큰 만큼 추석 때만이라도 가족 모임의 허용 기준을 조금 풀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추석 그리고 올해 설에는 부모님과 친척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올해는 다를까 기대를 합니다. 가족들이 일단은 뭐 가까운 데 살지만 현재로 뭐 따로따로 모이지는 않거든요. 하루에서 8명이니까. 아직 걱정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 물론 가족들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래도 아직 완화하는 건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습니다. 가급적 이번 추석에 가족 모임은 풀어주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단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만 모임 제한에서 빼주는 게 유력합니다. 수도권은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되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몇 명이든 만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백신을 맞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백신을 맞지 않은 아들 부부와 손주 2명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딸 가족이 몇 명이든 백신을 맞았다면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자까지 대상을 넓힐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막혀있는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완화 검토는 추석 전까지 백신 1차 접종률 70% 달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높아진 피로감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델타 변이가 사실상 100% 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점진적으로 완화를 해야지 가장 안전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부는 오늘 3일 추석 연휴 대책과 함께 9월 한 달 동안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백신 수급에 큰 차질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더나 백신이 문제입니다. 뒤늦게 공급받기로 했던 600만 회 접종 분량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사흘 남았지만 모더나 측은 언제 어느 정도 주겠다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모더나 백신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모더나 측이 공급해야 할 8월분 물량은 700만 회분입니다. 100만 회분은 먼저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600만 회분이 9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물량을 계산해 추석 이후로 밀렸던 예약자들까지 앞당겨 다음 주부터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모더나는 아직도 우리 정부에 어떤 답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더나 쪽에서 먼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하고선 확답을 안 주고 있다면서 일부라도 통보를 해주면 발표를 하면 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600만 회분 모두 오지 않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정부는 모더나 물량이 없어도 접종 계획을 미루진 않을 방침입니다. 루마니아에서 받은 백신도 쓰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105만 회분은 사오고 모더나 45만 회분은 우리 의료물품과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모더나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8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오던 기간이었던 거고요. 어제 도착한 화이자 백신에 루마니아 물량까지 합하면 국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재고는 800만 회분이 됩니다. 2차 접종 물량을 남기지 않고 다 써야 추석 전 1차 접종 70%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질병청 당국자도 모더나 물량이 없으면 당연히 접종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취했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 시민이 북한에 들어가면 체포되거나 장기 억류될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본 겁니다.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은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여행 금지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4년 전인 2017년 시행됐습니다.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원비어는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는 혐의로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2017년 6월 풀려난 후 며칠 만에 숨졌습니다. We have said again and again, do not travel to North Korea. It is not safe for Americans to do so. 여행 금지 조치는 그 후 해마다 연장돼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로선 첫 연장이고 역대론 4번째입니다.
미국인에 대한 체포나 장기 억류 위험이 여전하다는 게 국무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면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오가거나 경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같은 결정 내용은 하루 뒤 연방 관보에 게시됩니다. 이 조치의 해제를 요구해온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은 즉각 실망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민간이 추진하는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전면 해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중규입니다.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은 넉 달 전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출근했고 지난달 지분 매각을 위한 주주총회를 갑자기 미루더니 어제는 지분을 팔지 않겠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오너 리스크에 남양유업의 주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 주식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장 광고, 홍 회장 장남의 회사 돈 횡령 의혹 등이 불거져 경영권 포기 선언을 한 지 넉 달 만입니다. 회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던 지난 5월만 하더라도 총수 일가 지분 53%를 약 3,100억 원에 팔기로 했지만 결국 매각 이사를 철회했습니다. 홍원식 회장은 자신의 입장문에서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다며 한행컴퍼니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부당한 사전 경영 간섭,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을 계약 해제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행컴퍼니는 사실 무근이라며 가격 제협상 등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을 부탁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간 다툼은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한행컴퍼니가 홍원식 회장 측에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중엔 홍 회장 일가가 제3자의 주식을 팔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사퇴하고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소비자의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못 팔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냥 좀 안 되는 게 아닐까 말이 좀. 거짓말이겠죠. 약속을 안 지킨 거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남양유는 전 잘 안 먹습니다. 매각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남양유업 주가도 출렁였습니다. 결국 3% 넘게 하락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후임병에게 수개월 동안 가혹행위를 해 군사경찰 수사를 받은 공군병사 2명이 올해 상병으로 강등이 돼 전역했는데요. 한 명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한 명은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가해자와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 공동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했던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3월과 8월에 전역했습니다. 제대 당시 계급은 상병, 병장에서 한 계급 강등된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폭행과 유사 성행위, 강요 등의 방식으로 후임병과 상관 등 6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7월 부대 사무실에서 후임병의 신체 전기 드릴을 갖다 대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후임병의 신고로 가해자들은 군사경찰에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한 달 뒤 가해 장병들은 다른 대대로 전출됐지만 계속해서 같은 공군교육사령부 소속으로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자주 마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모욕과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B씨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A씨는 전기 드릴을 사용한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충청 지역에 집중된 비로 집과 상가 또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땅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싱크홀에 빈 차량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터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구멍 속 흙은 다 빠져나갔고 아래로 물이 흐릅니다. 많은 비로 싱크홀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빗자루로 바닥에 물을 쓸어냅니다. 냉장고까지 쓰러진 주방은 엉망이 됐습니다. 물을 뿌려 식탁에 묻은 진흙을 닦아봅니다. 어제 새벽 3시 40분쯤 충남 홍성의 한 식당이 물에 잠겼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안으로 물이 차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창문을 뚫고 나와서 밖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탈출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잠겼습니다. 고추대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는 따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쏟아붓는데 웬만한 집이 전부 다 범람할 정도야. 처음 봤어요, 이런 비. 딸기를 키우는 하우스 6동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일하는 작업장이었습니다. 농아인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수입원이 어쨌든 발생해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히신다고 걱정이 많으시대요. 산에서 토사가 쏟아져서 주택 뒷마당을 덮쳤습니다. 장을 담가는 항아리가 이렇게 파묻히고 넘어졌습니다. 바닥은 제 발이 이렇게 푹푹 빠질 정도입니다. 뒤 문을 열라고 하니까 문이 콱 막 누르고 있는 것처럼 안 열리는 게요. 그래서 틈 요만큼 열리길래 찾아봤더니 저 나무가 다 내려져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요. 충남 홍성에 시간당 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동안 223mm가 내렸는데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178mm가 쏟아졌습니다. 충남 곳곳에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축사에선 119 구조대가 고무통을 옮깁니다. 통 안에는 어린 송아지가 들어있습니다. 축사에 물이 들어차자 송아지를 대피시키는 겁니다. 충남 공주의 한 주택에도 물이 찼습니다. 119가 출동해 혼자 사는 96살 할머니를 안고 나왔습니다. 충남에서만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택과 상가 40곳이 침수됐고 축구장 48개 크기의 농경지가 잠겼습니다. 이재민도 5명 발생했습니다. 비는 이번 주말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영하 25도까지도 기온이 내려가는 남극에 우리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이 열매 채소를 직접 길러서 수확하고 있습니다. 기지로 보내진 실내 농장에서인데요. 이 농장 관련 기술 등의 수출도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혹한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입니다. 붉은색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자 미니 수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토마토는 붉게 익어가고 오이도 수확을 앞둘 만큼 커졌습니다. 그동안 재배해왔던 잎채소뿐만 아니라 지난달부터는 수박과 토마토 같은 열매 채소의 수확도 가능해졌습니다. 대원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우와 달다. 완전 설탕. 진짜 수박이다 이거. 남극에서 채소 재배가 가능해진 건 발광 다이오드, LED를 이용한 실내 농장 덕분입니다. LED 등이 햇볕을 대신하면서 오이는 60일, 수박은 90일 이상 재배하며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환경 인공 흙을 사용하고 실내 농장의 단열 성능도 강화했습니다. 채소를 쉽게 공급받지 못했던 기지 대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호박 같은 거 저희가 호박 전도 부쳐 먹고 된장찌개도 끓여 먹었는데 대원들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실내 농장은 전문가가 하루 3번 정지 영상을 통해 재배 환경과 생육 상황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농작물 재배를 수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잎채소와 열매채소를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연구기지는 미국에 이어 세종과학기지가 2번째입니다. 남극 극지 같은 곳이라든가 사막지대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실내 농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실내 농장과 스마트 기술을 발전시켜 기술 수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내년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5,800여 명 늘어납니다. 경찰과 해경 2,500명, 국공립교원 2,100명,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1,200명가량이 선발될 예정인데 올해 8,300여 명에 비해 2,500명가량 줄었습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4번째 확진인데 정기국회 시작부터 국회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종성 의원이 총괄 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경선 캠프에서는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 검사와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현행법상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정순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항소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건 가운데 30대 이하 연령층이 매수를 한 비중이 또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44.8%, 45% 육박했는데요. 전체 4,600여 건 가운데 30대 1,800여 건, 20대 240여 건으로 합해서 2,000건이 넘었습니다. 강서구, 성동구, 마포구 순으로 매수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난달 8월 인천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000명을 넘어섰는데요. 10,000명 이상이다가 5,000명대로 뚝 떨어졌던 게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10,000명 회복은 1년 5개월 만인데요. 공항 이용객들이 많이 이동한 국가는 미주, 유럽, 중국 순이었습니다. 파업 위기에 놓인 국내 최대 국적 선사 HMM 노사가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오늘 다시 협상에 들어갑니다. 재협상에 앞서 해상 육상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진행 상황과 결렬됐을 때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9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부근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길주에서 북북 서쪽으로 42km 떨어진 지역으로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남 순천의 한 공공기관 기숙사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직원 1명과 옥상으로 대피한 직원 4명을 소방대원들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정동극장의 뮤지컬 판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1명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남아있던 공연들이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다른 배우와 스태프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 접촉자들의 자가격리로 조기 폐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한 지학순 주교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가 어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됐는데요. 천주교 원주교구 초대 교구장이었습니다. 사진, 유물 전시회, 학술 대회 등이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목포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내외 15개 나라 200여 명의 작가들이 수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10월 말까지 열립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증인을 회유한 의혹이 불거져서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1차전 경기에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나서는데요. 이라크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붙습니다. 최종 예선 상대가 모두 까다로운 중동팀이고 우리로서는 홈 경기에서 승점을 쌓아야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에서 실시될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신형 감지기가 동원이 됩니다. 코로나로 비접촉식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리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꼼수를 쓰는 운전자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성능이 더 좋은 감지기를 개발해서 1,500여 대를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는데 영장 집행에 양 위원장이 그간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신병이 확보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늘 아침 5시 28분쯤에 서울시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습여 건물에 들어간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비상 계단 등을 이용해서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섰습니다. 진입한 지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9분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인데요.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맡고 있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3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오늘 아침에 두 번째 시도에서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네, 베네치아 국제영화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황금사자상 수상작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우리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78회째인 베네치아 국제영화제가 베네치아 리도 섬에서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56개 나라에서 총 92편의 작품이 스크린에 오릅니다. 개막작은 스페인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평행한 어머니들입니다. 한국 영화는 올해 초청작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영화 기생충으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영화제 마지막 날인 11일 이뤄질 황금사자상 발표도 봉준호 감독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봉 감독은 현장 취재진들에게 팬데믹이 영화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는 영화 노매드랜드로 작년에 황금사자상을 거머쥔 클로이 자오 감독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가 또 됐네요. 네, 이 WHO는 여러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전파력과 증상,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서 특별히 주시해야 할 변이를 우려 변이와 관심 변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려 변이는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 등 4종이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변이는 에타와 요타, 카파, 람다에 이어서 이번에 뮤까지 총 5종이 됐습니다. 뮤 변이는 지난 1월에 콜롬비아에서 처음 나타났는데요. 현재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총 39개 나라에서 보고됐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변이인 만큼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WHO는 뮤 변이가 베타 변이와 유사하게 백신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자료가 있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된 강모 씨 수사 소식입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강 씨가 집 근처 철물점으로 들어갑니다. 점원이 보여준 절단기를 한참 만지더니 움직여 보기도 합니다. 철근도 끊을 수 있는 공업용 절단기였습니다. 현금을 꺼내 계산합니다. 절단기가 어디 있지 하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 한 거지.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기 6시간 전입니다. 그 뒤엔 근처 마트로 가 흉기를 샀습니다. 도주 이틀 전엔 렌터카를 빌려두기도 했습니다. 살인과 도주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입니다. 강 씨는 두 번째 피해자에게 빌린 2천만 원을 갚으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뒤 빼앗은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 590만 원어치를 사고 되팔아 현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강 씨는 두 번째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도피 자금을 위해 첫 범행을 저지르고 두 번째 여성을 만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첫 사건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송파구의 한 빌라 화단에서 첫 번째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보했습니다.
강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오늘 결정합니다. JTBC 여도인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부직포 공장에서 불이 나서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은 50분 만에 잡았지만 부직포에 붙은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아서 잔불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가 오늘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오늘 새벽 2시쯤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 7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보건노조의 총파업은 철회됐습니다. 우려됐던 의료 공백과 코로나19 방역 차질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9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오후 3시부터 1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이 되다가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워낙 지금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병원, 의료기관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진자를 보는 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재원 중인 확진자들을 진료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확진자들의 입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타결이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 중증도별로 간호사를 배치하는 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네, 이 중환자일수록 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진의 숫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인력으로 중환자나 또는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이 제시가 된다면 실제 그 확진자를 돌보는 병원에서도 좀 그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른바 생명안전수당도 제도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네, 사실 뭐 코로나19 진료를 하는데 가장 그 문제는 그 의료진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위험 그리고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동안 그 위험수당이라는 것들을 개별 의료기관들이, 개별 병원들이 부분적으로 지급을 하고는 있었지만 정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또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낮은 수준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확보한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번에 그 개선된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그 간호사 중심의 그 인력 기준 같은 것들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 병원의 입장에서는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의사나 병리기사 뭐 여러 형태의 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을 시행해야 되는 그 병원과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 현장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정말 언제까지 보건의료노조원들이 버틸 수 있을지, 지금 고생하시는 많은 의료 인력들이 버틸 수 있을지 정말 뭐 암담하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어떨까요?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지금의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확산된다고 한다면 의료 공백 또 의료계의 어떤 치명적인 그런 구멍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까? 뭐 지금 사실 그 이번 4차 유행에서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나오는 날이 몇 차례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행이 더 커지면 특히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 진료를 위한 특히 위중증 환자 진료를 위한 인프라를 좀 더 탄탄하게 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또 단시간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중장기적인 그 대책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9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워낙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그 전파력이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유행 상황을 쉽게 끊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그 거리두기로는 억제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감소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차단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아직까지는 접종 완료자가 30%대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리두기 효과 감소와 맞물려 가지고 이 전파 차단이 충분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양성률과 감염 재생산 지수는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중증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1, 2주 사이에 이 검사자 중에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이 다소 감소를 하고 재생산 지수도 1.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또 1.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완만하게 차츰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중증 환자들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감염이 되고 1주 내지 2주가 지나면서 위중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 수에 비해서 좀 더 늦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중증 환자가 400명대라는 것은 거의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필요한 위중증 병상의 70-8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여력을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가 전체의 70%를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다가 또 추석 연휴를 맞게 되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다시 확산되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7월 말 8월 초에 그 휴가철 이후에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비수도권은 감소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이 추석 명절 때 이동량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의 접촉이 늘어난다면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증가가 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유행 양상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응책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석 명절 때 가족 모임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보다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완화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완료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귀성이나 또는 이 부모님을 뵙는 부모님들은 뭐 대부분 고위험군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접촉이 좀 완화가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동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남에서는 5에서 40mm가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새벽 정부와의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짓고 아침 7시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양측은 코로나19 중증도별로 간호사를 배치하는 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제 하루 2,000명이 넘게 나온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동안에는 1,900명대로 예상이 됩니다. 보름여 뒤 시작되는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이 내일 발표되는 가운데 가족 모임 기준은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지만 확산세를 키우지는 않을지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수개월 동안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병사 2명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조교로 근무하면서 후임병 주요 신체에 전기 드릴을 갖다 대고 성희롱 등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경찰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경찰이 오늘 아침에 확보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경찰이 오늘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해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